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극수필 5번째 산불 지문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6.25 전쟁이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자, 그중 젊은 남자는 거의 다 죽거나 끌려가 주민 대부분이 여인네들인 마을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도 등장하네요. 자, 거기서 점례는 시어머니 양씨와 시할아버지 김노인을 모시고 산대요. 그리고 전직 교사이면서 지금은 탈출한 빨치산인 규복이 이 마을에 숨어들자 점례는 그를 대밭에 숨겨준 후로 규복과 몰래 사랑을 나누지만 이 일이 최 씨의 딸 사월에게 발각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빨치산은 6.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 부대를 의미합니다. 자, 사월의 협박에 점례는 규복을 사월에게 양보하지만 점례와 사월은 규복을 두고 갈등한다. 결국 사월은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되고 마을에 들어온 국군은 대밭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한다라고 이제 앞부분 줄거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밭을 불태워야 하는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비란 공산당의 유격대를 의미하며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금 비행기에서 환히 보일 수 있도록 대밭을 불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태대로 지켜내려온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오라고 하면서 이 대밭을 불태우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양씨는. 그런데 사실 이 대밭은 지금 규복이 숨어있는 곳이에요. 점례가 규복을 숨겨둔 곳이기 때문에 이 극의 중심 갈등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양씨는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밭이기 때문에 이 대밭을 불태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세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점례 역시도 또 이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이 점례가 대밭을 지키려는 이유에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규복의 정체를 들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곳에 규복을 숨겨놓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례의 태도에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병은 여전히 냉정하게 개인의 사정으로 이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일 수는 없다라면서 저리 비키시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사병과 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점례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규복이 대밭에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고, 양씨는 이 대밭이 불태워짐에 따라 우리 집이 망한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에 불 붙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 나옵니다. 자, 지금 살레네나 이웃 안악들은 이 대밭을 잃음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민중들이 피해를 입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자, 하늘은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불꽃의 아름다움이 허탈한 얼굴들과 대비되며 현실의 비극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탈하게 있던 점례가 갑자기 일어서며 안 돼요 라고 하며 선생님 규복을 외치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타 죽을 테야 대밭으로 보내줘라고 하면서 이 점례가 규복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집착되는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 양씨의 아들은 대밭을 팔자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양씨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 말대로 팔아나 버릴 것을 하면서 모두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때 규복이 발견됩니다.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면서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면서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이웃들의 반응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은 규복이 대밭에 숨어있던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방에서 김노인이 나와서 오늘은 귀가 신통에도 잘 들리는 거냐? 무슨 사냥이냐?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총소리를 멧돼지 사냥을 하는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요? 물어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이 마을 사람 아니요?
하자 우리 동네에서 사내가 없어진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장면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6.25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 대부분이 죽거나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규복이 대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정말 귀신 곡할 일이지 하면서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대밭에다 우물 파고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자, 그러자 모두 고개를 젓는 가운데 점례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규복이 죽었다는 것에 지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점례에게 너도 못 봤지? 물어보지만 이제 대답은 없이 고개만 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월과 지금 규복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최 씨의 딸 사월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줄거리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사월이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눈짓이 최 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도 반신반의한 상태로 이제 규복과 사월의 관계를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었지만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자 화를 냅니다. 왜 나만 보고 있어? 하면서 내 딸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와서 결판을 지을 테니 하면서 사월이를 부르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김노인이 우리 아까 전에 그 귀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하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이 김노인이 갑자기 나와서 시체를 보면서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만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내용을 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 비극적 결말로 가는 와중에 이제 그게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력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님 아는 사람이에요? 묻자. 응,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자, 그러자 노망했어 노망,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예요 하면서 이렇게 좀 웃고 넘어가는 그게 긴장감을 낮추어주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근데 또 갑자기 최 씨의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됩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사월이가 우리 딸이 하면서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것임을 좀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니 자, 최 씨의 통곡 소리가 높아가고 아기 우는 소리도 간간히 들린다. 양잿물을 먹었어? 저런. 자, 사월이 양잿물을 먹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점례가 규복의 시체에 와가지고 내가 손을 댔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제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상실감과 허무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라고 하면서 이 하늘과 피의 붉은색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규복의 얼굴에도 반영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김노인은 또 밥을 재촉해요.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 자, 이러한 김노인의 행동은 인물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과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 결말의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빚은 비극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글인데요. 사실주의 희곡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이 대밭이라는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과 인간의 애욕이라는 이중적인 사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인데요. 왜 그래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죠. 지금 인간의 본원적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윗글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과 그 존엄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본원적 욕망에 대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